자, 한국어 마스터 에바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언제쯤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공부하세요? 네, 지금 박사 중인데 네네. 미쳐버리겠습니다. 아, 한국어 통번역학 하는데 네, 공부 중인데 사실 굉장히 부러워요, 오빠가. 왜냐면 뭐예요? 프랑스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통번역 하셨던 분들 중에서 프랑스 자체가 굉장히 학문적인 그 역사가 길다 보니까 학문적, 그쵸, 뭐 상형 문자가 이제 프랑스인이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했는데 프랑스인들은 언어를 잘 못합니다. 유럽에서는 우리가 약간 좀 나쁜 학생 애 중에 하나. 다행이다. 이거 내가 얘기 안 해서 참 다행이다. 네네네네. 아니야, 그냥 알아서 인정해야 돼요. 난 몰라. 뭐 지금 이제 학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어 뭐 가끔씩 모르는 단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나 지금 박사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flection 이거를 반성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성찰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반대로 약간 반영, 뭐 투영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reflection이라고 하면 어떤 실험을 하고 나서 그 실험에 대해서 성찰을 말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서 새롭게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reflection의 과정이다. 근데 1차적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오빠 반성 좀 해.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헷갈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뉘앙스가 사실은 한국어 잘하는 거는 약간 여러 단계들 있잖아요. 맞아요. 한 단어에 정말 깊은 의미, 뉘앙스 가지 않은 게 진짜 한국어 마스터가 아닌가. 그게 필요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쉽지 않은 한국어입니다. 계속 공부는 그냥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에바 씨가 나왔으니까 한국어 단어 또는 뭐 표현, 문장,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주 쓰는 이런 표현들이나 문장을 보고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요. 처음에 이런 거 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은 뭐 20대 초반들은 뭐 2000년생, 2002년생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친구들 만나면 몇 년생이에요? 저 2002년생이에요. 그러면 보통 나오는 얘기가 야 월드컵 못 봤겠네 이런 얘기 좀 자주 하잖아요. 역시 또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네, 축구 잘 들리는군요. 근데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한일 월드컵은 대단했죠. 진짜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났는데 사실 이런 말은 약간 좀 꼰대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생각 들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그게 참 그래요. 그쵸? 참 그래요. 저희도 막 뭐 소련 전에 태어났니 후에 태어났니 막 넌 소련 붕괴 후에 태어났구나. 아유 어린 것들 인생 편하게 살았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만 꼰대 존재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프랑스에도 꼰대, 어떻게 보면 한국 꼰대보다 더 꼰대일 수도 있는 되게 프랑스어 같은 단어예요. 꼰대. 아니 진짜로 이 어원 중에 프랑스어에서 파생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콩테, 그거는 불어로 백작이라는 뜻인데 백작이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치.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콩테가 꼰대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단 뭐 확실하진 않은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프랑스에도 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만들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좀 제일 무서운 건 저 또한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학생들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가끔 너네 그런 것도 할 시간이 있니? 막 이러면서 안 돼, 제발 멈춰 막 이러는데. 그럴 수 없어.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인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나 때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사실 나이는 먹어가면서 사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바탕으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럼 그 말을 안 쓰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옛적에는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렇게 옛날도 아니거든요. 옛날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 꼰대는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기억을 되살리는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나이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우리의 그 전 세대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그렇구나 그땐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어느새부턴가 내가 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꼰대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선 넘으면 사실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나만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사실 불편하긴 한데 뭐 옛날 뭐 경험이나 이런 얘기해주면 사실은 저는 재밌어. 저는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카페나 식당에서 사장님 혹은 뭐 선생님으로 이렇게 칭하는 거. 그쵸. 직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장님. 근데 길에서 뭐 차 빼야 되잖아요. 사장님, 맞아요. 차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이런 거 뭔가 어떻게 보면 정겨롭지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호칭어 관련된 것도 사실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도 호칭어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이제 쓰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한국어와 이제 러시아어 호칭어 번역에 대해서. 네. 왜냐면 프랑스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름하고 부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존댓말로 쓸 때 아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리 에바거든요. 그 뒤에 레오니도브나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레오니드라서 레오니드의 딸 약간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칭이라는 게 붙어요. 이거는 약간 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발리아니다브나라고 하면 높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부를 때 이름하고 부칭이랑 같이 불러요. 오, 신기하네요 이거. 또 신기한 거는 그 식당에서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맞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삼촌 소주 한 병 주세요. 약간 좀 애매해.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 왜 무게가 아닌 모게일까요? 고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엄마 쪽이 더 가까워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약간 엄마 쪽이 좀 더 친근하고? 친근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예전에 실수한 적 있거든요. 고모라고 해서 고모 여기 판 깔아주세요. 큰아빠 외숙모. 근데 에바 씨는 이제 식당 갈 때 혹시 이렇게 칭하나요? 저는 아직도 근데 이모가 입에 안 붙었어요. 너무 젊은 분들이 계세요. 그쵸. 30, 40대인데 이모 이러면은 그럼 언니지 그럼. 그쵸. 그리고 언니도 사실 따로 영상 하나 찍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언니는 나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쵸. 마트에서도 언니. 맞아요. 은근히 마트에서 언니만 있는 거 같아. 목욕탕에서도 언니. 네일샵에서도 언니. 아무리 봐도 때밀이 우리 세신사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언니가 돼. 왜 언니가 되지? 모두가 다 언니야. 또 이제 언니는 되는데 누나는 안 되잖아요. 누나는 또 그래도 잘생기면 누나 가능해요. 가능해요? 잘생기면 누나 가능. 프랑스에서는 이제 주문하려면 사실은 부르는 게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프랑스에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식당이 있어요. 셰프이라고 부르는 식당이 있는데 셰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리 만들긴 한데 셰프 뭐 꼬르동블 뭐 이런 셰프가 아니라 약간 슬랭처럼 이거는 약간 좀 친근하게 셰프, 보스. 근데 그거는 진짜 웃긴 게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케밥집. 다른 집 안 돼요. 햄버거도 안 돼. 파스타집도 안 돼. 그냥 케밥. 케밥집에서 셰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먹는 것과 관련된 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또 이제 선생님은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흔히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안 돼요. 교수님 안 돼요. 교수님 좀 이상해. 교수님 차 빼주세요. 이렇게. 교수님 이게 근데 한국만의 좀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직업으로 부르는 거? 그쵸.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또 뭐 직함 뭐 이런 거 다 뭐 과장님, 대리님, 뭐 회장님 그리고 영어 같이 붙어가지고 팀장님, 매니저님 이런 게 있으니까 디자이너님 뭐 이런 디자이너 맞아. 또 한국에서 이제 특히 친구를 오랜만에 만날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인데요. 피곤해 보여요. 혹은 너도 너도 뭐 좋은 대화였다.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혹은 진짜 친하면 야 살 쪘네? 요즘 뭐 회식 많이 하고 다니네? 이제 안 친할 예정. 약간 한국어로 뭐 얼평? 얼굴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친근함에서 비롯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직은 저도 나 싫어. 묘해요. 사실 물론 관심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은 피곤해 보여 아니면 어제 잠 잘 못 잤니 그리고 가끔은 또 요즘 괜찮아 보이네 이것도 되게 여전하네? 그러면 여전하지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칭찬인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내가 설마 사갔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고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대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좀 특이한 문화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면 뭐 낫네 이것도 저는 예전에 6개월 동안 되게 피부 때문에 고생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여드름이나 뭐 이런 거 난 적 있었는데 항상 친구가 만나면 오늘도 듣겠다. 근데 역시 만날 때마다 얼굴에 뭐 났네? 이런 아니 내가 모르겠냐고.
내가 그걸 모르겠니? 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도 눈이 달려있지 않니?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분들한테도 사실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눈썹이 좀 한쪽이 너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네네. 외국인들은 그렇게 얼평을 해도 되는 건지, 네. 이것에 대해서도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불어에는 혼잣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잣말이 없다고요? 네. 혼잣말이 어떻게 없어요? 혼잣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혼잣말을 안 해요? 혼잣말이라는 단어도 없고 네. 혼잣말이라는 그 행동 자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집에 있을 때 막 어디 보자 막 이런 거 안 해요? 양말이 어디 있지? 뭐 먹지? 막 뭐 이런 먹지? 거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 러시아어로 해요? 저희는 그래도 혼잣말은 하긴 해요. 그래요? 한국어 특징 중에 사실 혼잣말 되게 많잖아요. 진짜 빡친다. 또 뭔가 배고프지 뭐 먹지? 그치. 이런 거 저도 혼자 집 있을 때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또 한국에서 약간 좀 노래하면서 흥얼흥얼 걸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디 갔더라. 맞아. 어디 갔더라. 여기에 있는 거 같은데. 잘한다. 특히 동물 있으면 동물이랑도 맨날 혼자서 얘기하고. 그쵸. 아이고 이러면서. 그쵸. 엄청 많이 해요. 지금은 혹시 뭐 워낙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본능적으로 뛰어나오는 한국어들이 있을까요? 있죠. 어머나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세상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이 해요. 세상에. 세상에나 이런 것도 있고 뭐 뭐지? 이런 거. 뭐지요? 뭐지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행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1년 전의 유행어인데 중꺽마 들어본 적 있어요? 중꺽마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래도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러시아어 표현 설명할 때 이건 중꺽마에 해당이 돼요 이런 걸. 그래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에게 중꺽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니까 유래가 프로게이머 김형규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이제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3차전 앞두고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는데 이겼어요. 중꺽마요. 거의 기적처럼 이제 16강에 올라갔는데 이제 중꺽마라는 것은 그때 엄청 화제가 돼서 뭔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말이 되게 어감이 좋잖아요. 그쵸.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되게 희망적이고 약간 불굴의 정신. 맞아. 불굴이 약간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갑동알. 갑통알? 네. 갑통알이 뭐지? 몰라요? 갑통알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뭔가 갑은 일단 갑자기 갑자기고 이거고 통은 약간 돈 관련해서 돈 관련 그럼 통장이지. 통장이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갑자기 통장 알. 통장이 알찼다는 아니에요. 알찼다였으면 좋겠다. 알찼다. 갑자기 통장 보니까 알바. 알바 해야 된다고. 그쵸. 보통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니까요. 그쵸. 네, 그런 법인데 좀 슬프다. 통역일을 하면 이런 단어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요? 가끔 건배사에서도 뭐 청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가끔 하실 때 청바지가 뭐예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그런 식으로 가끔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내실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짧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줄임말로 쓰는데 가끔씩 진짜 어버할 때가 좀 억지스러운 때가 별 다 줄이잖아요. 별걸 다 줄인다. 그러니까 별걸 다 심지어 카페에서 알바하는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손님 중에 시키는 사람 많냐고. 엄청 많대요. 많죠.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있고 따 있고. 맞아요. 아니면 그 바닐라.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쉽지 않아요. 역시 간결하고 짧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문화죠 뭐. 이거는 신기한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에바 씨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을까요? 저 그거 좋아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모른다. 제가 그거를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속담이 뭐 워낙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 길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길이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높이? 그래서 10길 물속이라고 하면 이제 그만큼 깊은 물속은 아는데 10m 정도 되는 물은 아는데 1m 정도 되는 사람 마음은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바 씨랑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혹시 에바 씨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얘기요? 저는 그냥 말씀을 하실 때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말을 잘한다, 말을 못한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성찰해보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넘어지다가 스크래치 나면 아물지만 말로 되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고 그리고 들었어? 뒤에 남편분이 계세요.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말을 일단 조심하자.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에바씨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가주시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